자, 녹화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합시다. 알람이 아니죠. 알림이죠. 자, 무한 등비급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지금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에 해당이 되고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다 밟아왔던 여기 무한 등비급수까지 왔던 과정들을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수열의 수렴 발산을 우리는 배웠었죠. 그치? 그러다가 우리는 뭘 했죠? 수열에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배웠던 것이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을 배웠어요. 그래서 R의 N그룹 제곱이 꼴이 있다라고 하면 수렴 조건이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1, 2야. 이게 됐었지. 그리고 A가 있었다면 A가 0이 되는 요 범위까지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뭘 배웠냐면 무한급수. 그래서 무한급수의 표현이 어떻게 된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래서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스텝이 있었어. 첫 번째 스텝이 an 찾고, 두 번째 스텝이 sn 찾고, 세 번째 스텝이 sn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 잘 보시라고 그랬어. 여기서 이 sn을 들은 이 표현들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요 표현도 요 표현하고 똑같다라는 거, 요 표현하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를 했었고,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뭐가 되냐면 수열 급수,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무한급수 배웠는데 오늘은 무한등비급수야. 말 그대로 무한등비급수가 되는데, 우리는 등비수열에서 어차피 우리는 무한급수이든 무한등비급수이든지 스텝은 요거야. an 찾고 sn 찾고 sn의 리미트야. 그러면 sn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가는 것이 sn이죠. 그럼 이 sn에다가 우리는 뭐가 필요하더라? 리미트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기 이 수열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 무한 등비급수이니까 말 그대로 무한급수에서 우리가 얼른 이야기하자면 리미트 n은 1에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여기에 뭐가 오겠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등비수열이 오겠다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A 초항이 A가 되고 AR에 2승, AR에 3승 계속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이 AN이 2의 3승이었다, 2의 n승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봐봐. 얘를 SN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계속 더한다면 점점 커지는 것을 더해지는 거잖아. 커지는 것을 더하면 이게 수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렴할 수가 없죠. 이것은 계산해보나 마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무한 등비급수에 이 값이 수렴하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이 R 값의 범위가 1보다 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의 말 그대로 여기다 써볼까요? 수렴 조건은 등비급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급수야, 급수. 급수의 수렴 조건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초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두 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비가 1이다라고 가정하잖아. 그러면 SN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A를 계속 더해버리는 거야. 무한히 더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지. 네. 그럼 A는 무한히 더해버리게 되면 안 돼. 그렇죠.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계속 더하게 되니까 점점 커지는 거잖아. 이것은 뭐가 돼요? 그래서 발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가 1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이 얘하고 누구를 보셔야 되냐. 여기에는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한다면 등호 들어가. 급수라고 한다면 등호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또 굳이 이야기하자면 A, R의 n-1꼴이라고 한다면 A가 0이어도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러니까 R은 값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봐봐. 등비 수열이면 여기 봐봐 이제 SN 리미트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분합을 구해서 거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잖아. 근데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있잖아. 합공식이 뭐 있어? R-1분의 A, R의 인거듭 쪽은 마이너스 1 하나 1-R분의 A, 1-R의 인거듭 쪽은 하나. 그런데 이건 언제 써먹지? 이것은 R이 1보다 클 때. 공비 R이 1보다 클 때. 공비 R이 1보다 클 때.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먹는 거잖아. 네. 여기까지는 이해돼야한데. 돼요. 이게 바로 SN이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용으로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1-R의 인거듭 제곱이고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1분의 A 이것은 조금 마이너스 1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돼요. 근데 R의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과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이런 상황이면 여기다 써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R의 n거듭 쪽은 당연히 뭐로 가겠어요? 이 사이에 있는 값이면 0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뭐로 가죠? 0으로 가고 이 부분은 뭐로 가죠? 0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이걸 계산해보면 뭐가 된다? 남는 것은 1-R분의 A가 되고 이 부분은 R-1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네. 근데 이 값이나 이제 어때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면 얘가 똑같아지죠. 네. 그래서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R이 이 사이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값, 극한값을 찾아내는 방법은 1-R분의 A인데 이거나 통식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고 A가 필요하고 R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랬지? 네. 그리고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무한 등비 급수에서 그것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R의 범위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문제를 봐보니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5의 n거듭 제곱 있어요. 이건 극한값 가질까 안 갈까? 이건 수렴할까 안 할까? 수렴하지 않죠. 왜? R이 1보다 크잖아요. 네. 요건 이해됐어요? 네. 요런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어쩌더라? 발산하더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꿀팁 하나 한번 알려줘 볼게요.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책 있으니까 선생님도 책 있나? 자, 몇 페이지 봐보냐면 5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54페이지에서 무한 이제 등비 급수가 있는데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이 4라고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첫 항이 얼마래요? 첫 항이 2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 알려주고 첫 항이 2라고 알려졌으니까 이게 4라고 알려졌으니까요. 여기는 1-R분의 A가 4가 된다라는 거고 A가 2가 되니까 이랬지. 네. A가 A가 2가 되니까 봐봐. 1-R분의 2는 얼마가 돼? 4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A는 얼마가 됩니까? 찾아보니까 A가 아니라 R은 얼마가 되냐면 R은 2분의 1이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의 값을 찾아내세요. 또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의 값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1-r분의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r 제곱분의 a 제곱이 돼요. 이것들을 하면 이것은 1-r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버리세요. 자, 개념은 이해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은 수열의 수렴 발산을 배웠고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 그래서 R의 n거듭 제곱 범위를 지정해줬던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급수가 이런 기호이더라 라고 이렇게 배웠고요. 그것을 가지고 원스텝 an 찾고 sn 찾고 sn의 극한값을 찾는 거였어.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무한등비급수였는데 무한등비급수는 sn을 찾아서 어차피 리미트를 취해주는 건데 등비수열의 합들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라면 R의 n거듭 제곱은 이원 사이에 있는 R의 n거듭 제곱은 항상 뭐가 된다? 0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뭐로 되더라? 다 0으로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남는 것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무한 등비급수의 R이 수렴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1-r분의 a가 등비급수의 합이 된다. 수렴값을 찾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안 되니? 좀 여백이 나와서 한두 문제 정도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지수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못하는 이제 좀 못한다라기보다도 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볼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4의 n-1에 1 더하기 2의 n 요것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건 등비수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등비수열이 아닌데 어떻게 합을 구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를 따로 한번 써볼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은 반드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따로 써주게 되면 4의 n-1분의 1 더하기 4의 n-1분의 2의 n거듭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4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나 돼? 4분의 1 된다라고 이런 거 아시지? 자, 그러면 여기를 봐보면 여기 잘 봐. 여기 분리 한번 해볼게. 4의 n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승분의 1 4의 n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분의 2의 n거듭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역수치해주니까 자, 요걸 이쪽으로 올게요. 그럼 뭐가 되겠어? 4의 n거 4 써주고 4의 n승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더하기 여기는 어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촥 올려버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의 n승분의 2의 n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일단은 4의 n 4 써주고요. 여기는 4 써주고 2분의 1의 n거듭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이 4는 그대로 냅두고 1-r분의 a 1-r분의 a 1 마이너스 r이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 되죠. 4분의 1. 여기까지 됐지? 네. 요 이쪽으로 냈고 이거 4 이렇게 해볼게. 그 다음 초항이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돼? 돼요. 자, 여기는 요 4 그대로 냅두고 여기는 곱하기 1-2분의 1분의 되겠지. 2분의 1. 여기까지 되냐 안 되니? 돼요. 요런 것만 연산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백이 좀 남으니까. 자, 2분의 1의 n거듭 제곱에 sin n 뭐라고 나왔냐면 sin 2분의 n 파이. 요 바깥으로 나가버립니까? 바깥으로 나가라? sin? 나갈랑 말랑해. 나갈랑 말랑해? 그럼 여기요. sin 2분의 n파이가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볼까? n에다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sin 2분의 파이가 되지. 네. sin 2분의 파이는 1이죠. 네. 여기까지 되지? 네. 그러니까 1이야.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sin 파이가 돼버리지. 네. sin 파이는 0 돼버리지. 그러니까 0이야.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8분의 1이 되고요. 그치? 네. 여기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 되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선생님이 왜 이걸 알려줬냐면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네. 요거 이해돼 안 돼? 돼요. 요건 이해됐지 진짜로? 네. 진짜로 받아들이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운데 막 이게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저기 어떤 경우도 나오냐면 이게 무한 등비급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얼른 이야기하자면 얼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 즉 홀수번째 항들은 홀수번째 항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고 짝수번째 항들은 짝수번째 항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럴 때는 홀수번째 항들의 합, 짝수번째 항들의 합 따로따로 구해서 1-r분의 a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공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네. 공비가 형성이 돼야 돼. 여기서 얘네들도 공비가 형성이 됐을 때 무한 등비급수를 쓴다 이 말이야.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네. 개념 정리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건 없지요? 네. 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다 보셨어야 되는데 어디 그 중간에 다 멈춰버리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자, 끝나겠습니다. 끝! 끝납니다.